저희 유호정 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소국장님 결국에는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 10년을 끌어온 그 논쟁이 결국에는 이 전 대통령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스가 뭐 이전 대통령의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떤 증거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낼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이제 1심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대략 근거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스의 그 미국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한 사람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인데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다스는 이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의 주주 중에 이제 이전 대통령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스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을 이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한테 줬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됐고 또 세 번째는 그 다스의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뭐 상당한 그 다스 거의 100억 원 넘는 이런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다스에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배경에 결국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본 것이고 또 이제 그 김성호 전 사장이라든지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스의 설립 과정 자체가 그 설립 돈도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경영사원도 보고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시를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등 여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좀 쉽게 풀이하면은 이전 대통령이 다스를 세우고 경영도 했고 거기서 돈도 빼다 썼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설립 자금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지 않는데 이제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스를 설립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증자를 하게 되거든요. 증자를 하는데 이제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도곡동 땅을 판 대금이 이제 이상은 씨하고 이제 김재정 씨 돈이 돼야 하는데 그 돈이 이제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은 씨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상은 씨가 그걸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재정 씨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스의 증자 자금도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게 맞지 않느냐. 또 회사를 커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다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김성호 전 다스 사장, 그다음에 권승호 전무, 그 이후에 또 사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강경호 씨로 바뀌는데 강경호 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은 씨는 전혀 이 운영에 또 김재정 씨, 처남인 김재정 씨도 이 운영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제 보고도 다 받았고 이제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처남이잖아요. 처남 때 이제 권영민 씨가 다스에 관련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배당금이 권영민 씨에 나왔는데 권영민 씨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은 거의 뭐 오늘 판결문 전체 취지를 보면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정도 선까지 뭐 명백하게 그렇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뭐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들었어요. 저도 재판장이 넉넉히 인정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소국장님 지금까지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한 건데 한 10년 넘게 이 논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있음에도 대통령이 됐었고요. 이제 와서 이게 또 결론이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07년에 이제 검찰에서 그 당시 도곡동 땅 부분이라든지 다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사회가 10년 가까이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왔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전 대통령이 어쨌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른바 최대 대선의 쟁점이었던 BBK 의혹 사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또 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밝혀졌다면 예. 그럼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일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는 저는 이제 당시에 어떤 검찰 수사의 문제가 다시 또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뭐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사정기관에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이 더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그야말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 대통령의 저 다스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년을 사실은 불필요한 소모를 해온 것이죠. 그랬죠. 이 전 대통령은 지금도 그렇고요. 검찰에 출석할 때도 계속적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동의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 지금 피한다고 검찰이 계속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경선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 박사님, 그러면 지금도 이제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본인이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믿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강하게 이제 자기 이제 합리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부메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에 BBK 문제가 뭐 불거졌을 때도 여론조사를 보면 BBK 뭐 다스 문제도 그렇지만 BBK 그 문제가 사실일지라도 이명박 후보를 찍겠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동영 후보와의 관계에서 실천력, 경제적인 능력, 또 뭔가를 좀 국민의 민생 경제나 뭐 삶을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스스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30여 년의 삶을 예를 들어 물론 이제 그전의 삶도 있지만 다스 설립 이후의 정치, 국회의원, 서울시장 이런 과정을 송두리째 지금 다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거죠.
양 변호사님 뭐 부인하는 것도 있고 뇌물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결국 15년, 1심이긴 한다면 15년이 선고됐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검찰이 구형했던 것은 이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었고 그리고 예.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 정도로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오늘 판단을 내린 것을 보면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도 사실 뭐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사실 뭐 애초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 당시에 횡령 액수가 340억 원이 넘었고 그리고 뭐 뇌물로 보는 액수가 뭐 100억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물론 전부 인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뇌물 같은 경우에 82억 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횡령 액수도 240여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량으로 사실 따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뇌물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넘어도 그렇죠.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 액수가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액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김 변호사 일각에서는 저 추징금 나왔잖아요. 추징금을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이제 노년된 때 한 해밖에 없는 걸로는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한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 전에 뭐 40억, 60억 그런 얘기도 있고 경우 때는 시가는 이제 10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추징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그렇게 막 검찰에서 추징을 할 수 있는 인원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추징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검찰에서 그 추징 전담부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추징에 나서겠다 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예. 숨겨놓은 재산을 상당히 많이 찾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물론 뭐 재산 자체를 공개한 것이 뭐 한 300억 이상 됐던 것들을 이제 청계재단에 다 출연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범죄 사실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지금 인정되는 것만 해도 246억이단 말이에요. 이자금이. 근데 나머지 또 더 있는데 총 349억 중에서 무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관한 재산은 또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다스의 지분을 이명박 전 그러네요.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되면 예.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추징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형을 실제 얼마나 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벌금이나 추징금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지금까지 계속 다스 내 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 실소유자가 당신 거 맞다. 예. 이렇게 그럼 내 건가? 뭐 어쨌든 뭔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제 확실한 본인의 소유권을 가져야 뭐 그렇게 된다면은 추징금을 내고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돼버리면요. 예. 그 명백히 이것은 법률상 이 전 대통령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추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국격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뭐 한 세 가지 이유를 댔죠. 일단 고령이기 때문에 좀 건강이 좀 안 좋다. 그 이유를 하나 댔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재판장에 출석했을 때 혹시나 뭐 지지자 등의 어떤 아니면 반대파든 어떤 경호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예. 뭐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세 번째가 좀 국격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TV 통해 생중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일단 뭐 본인으로서는 그동안에 어떤 TV 생중계하는 걸 반대를 해왔었으니까요. 그것을 법원이 결정을 해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동안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7월 두 차례 법원이 생중계할 때 재판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뭐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격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불출석한 이 부분
너무 이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적어줬다면 너무 정부 관광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뭐 이 전 대통령이 그런 국격이라는 얘기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또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격을 해치는 게 누군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양 변호사 강제 인치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실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그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은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동부구치소 측에 이제 연락을 해서 2번가량 인치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동부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이라고 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강제 인치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선고를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중인데 최창원 박사님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뭐 말은 잘 듣고 있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그 면회 같은 것들을 물론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측근들의 면회는 거부하고 그래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뭐 면회도 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그 혼자서의 그 생활에 이제 빠져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체념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예. 뭐 해탈의 경지는 아니라 초월한 듯한 그것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두 전직 대통령 다 지금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은 모든 그 법적인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래도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고 착하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믿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앞에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천막을 쳐놓고 지금 내내 몇 달째 뭐 살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1년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분도 있고 한데 국민의 뭐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두 분 다 운동에 대해서는 또 신경 써서 건강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죠.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대한 좀 배신감을 좀 토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 오는 편지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편지로 하루에 수십 통씩 어떤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전해오는 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고위직을 지냈다든지 네.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지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찾아오거나 이런 것들 보이고 있지 않다 하면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른바 권력무상을 좀 느낀다라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성원은 있는 반면에 이른바 그런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뭐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서운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토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또요, 이 전 대통령 말고 김기춘 전 실장이랑 조윤선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는데 화이트 리스트 관련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됐어요? 예. 지난번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속 만기가 지났어요. 예. 대법원에서 이제 직권으로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만기 석방이 됐는데 다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화이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은 블랙 리스트죠. 그래서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정부의 비우호적인 문화예술 지원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거고 이번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정경련을 통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단체에 21개 단체에 대해서 23억 8,500만 원을 이제 지급하게 했다. 근데 이 부분은 강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서 강요를 시켰고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오늘 이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오늘 구속이 됐고요. 조인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비슷합니다. 보수단체 31개 단체에 한 35억 정도를 이제 지원하게 한 혐의하고 그다음에 국정으로부터
뇌물로 이제 4,500만 원, 그러니까 특활비에서 4,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선고를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일단 뇌물 관련해서는 무죄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이 의욕을 보이면서 예. 굉장히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주도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이 좀 참작이 돼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